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자,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서 이제 브레이크에 발이 가 있죠? 근데, 자, 후방 영상. 뒤에 차가 슬금슬금, 쾅! 예. 어이, 참나. 차에는 아빠, 엄마, 딸 둘, 그리고 외할머니. 다 병원에 갔대요. 근데 애들은 다행히 카시트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한 번만 갔고, 근데 그다음부터 괜찮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할머니는 한 달 병원 가셨대요. 아빠랑 엄마는 조금 더 가셨대요. 근데 진단서를 5장 냈는데 경찰에서 아빠랑 두 딸이 인정한다. 다쳤다. 안 다쳤다. 왜 그랬을까요? 경찰에서 이러한 수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부주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쳐서 그래서 앞으로 쿵 드셨다. 그래서 범퍼끼리 붙였다. 그런데 뒷차 운전자는 이거 갖고 다친다고? 이거 갖고 어떻게 다쳐? 그래서 국과수에 마디모 감정 의뢰를 했다. 국과수에서 마디모 안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안 합니다. 마디모 해달라는데 마디모 안 하고 국과수에서는 마디모 안 하고서 의견서를 보내요. 딱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세게 붙이지 않았네. 그러면 안 다쳐. 실험해보니까 안 다친대.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도 다쳤을 가능성이 문제가 나죠. 이게 국과수 마디모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보겠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 안 해요. 감정이라고 나가서 보고, 차도 보고, 도로 상황도 보고, 직접 다친 사람들한테 대화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해보니, 이거 현저한 운동면허는 없다. 그래서 다쳤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국과수 감정 의뢰는 사람의 신체 부위 중 경요추 부위에 대한 감정이다. 경요추, 목과 허리에 대한 거다. 경요추의 다른 부위, 타박상, 뇌진탕, 정신계통, 여기도 감정 불가다. 그런데 진단서를 보니까 경요추 이외에 다른데 뭐 어깨나 뭐 이런데도 아프다 그런 사람이 아빠, 딸 둘이다. 그리고 엄마랑 여기 비어있는데 엄마랑 할머니는 경요추만 진단서가 있다. 이건 안 다친다. 마디모가 뭔데요? 마디모라는 것은 네덜란드에서 사체, 죽은 사람 차에 태우는 거예요. 그 차를 막 굴리고 막 그냥 들이받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튕겨지고 해서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함몰되고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뒤에서 콩 이게 아니고요. 마디모는 충격에 대해서 어디를 얼마만큼 망가지느냐, 어디를 얼마만큼 충격에 손상되냐,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목하고 허리만 해요? 팔도 부러질 수 있고, 머리도 깨질 수 있고. 근데 오로지 국과수 마디모는 경요추만 할 수 있다. 다른 데는 못한다. 아빠랑 두 딸은 경요추 말고 다른 데도 진단이 있다. 뭐 뇌진탕도 있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단서 안 봤지만. 근데 엄마랑 할머니 목과 허리만 다쳤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그건 안 다친 거야. 왜? 다칠 가능성이 낮죠. 이게 국과수 감정 결과예요. 야, 이런. 그래서 억울해서 검찰청에 진정서를 냈어요. 왜 우리는 안 다쳤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검찰청에서 이렇게 진정서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요. 담당 경찰관이 5명 타고 있었는데 엄마랑 외할머니 거기서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나도 다쳐서 병원에 치료받았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 시정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건을 보니까 3사람, 아빠와 두 딸은 상해를 인정했다. 그런데 엄마랑 외할머니는 거기 타고 있어도 인정된다. 근데 거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은 충격이 경미하다. 그래서 국과수에 마디모 운동 분석 및 경상의 감정을 요청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세게 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운동 변화가 건강한 일반인들은 이거 그 정도는 안 다쳐. 그래서 이것으로서 다쳤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여기 중요한 게 여기예요. 마디모 운동 분석 및 경상의 가벼운 상해 감정은 경요추에 대한 것만이다.
다른 건 모른다. 우리는 국가수는 목과 허리만 전문이야. 우리는 목, 허리 전문이야. 다른 데 몰라. 팔다리 이런 거 몰라. 머리도 몰라. 따라서 경요추부에 한정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진정인 그리고 외할머니. 엄마랑 외할머니는 왜 경요추만 했어? 아이고, 그러면 우리 국가수의 전문기관에서 볼 때는 안 다친 거야. 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요추 진단서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부위의 상해에 대해서도 진단을 제출한 아빠랑 두 딸에 대해서는 상해 인정했다. 이거 뭐 어떡하나 우리는. 네, 공소권 없음. 어차피 공소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바가 없다. 내가 그냥 그냥 읽어보고 끝이다. 검사는 어떻게 말 못해요. 검사는 어차피 공소권 없으면 다쳤어도 공소권 없어, 안 다쳐도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렇게 한 거 우리는 뭐 어찌 할 바가 없다. 진정서 냈는데 공람종결 한번 읽어보고 끝이다. 그게 끝났어요. 그렇다면 국가수의 감정선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겁니다. 자, 경상해, 크게 중상해가 아니고 조금 다친 거. 교통사고, 마디모, 감정율의 가이드라인. 뭐라고 돼 있어요? 감정 불가, 상해 가능성 낮음. 상해 가능성 낮으면 여기 보면 뒤에서 페달을 놓쳐서 툭 붙이는 경우. 그래서 앞차가 앞으로 푹 튀어나오지 않은 경우. 그때는 안 다친다. 사이드미러 부신 것도 안 다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감정 불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경요추 말고 다른 데 다치면 우리 감정 못한다. 요거 우리는 오로지 경요추 전문이야. 국가수는 경요추 전문이야. 우리는 전문이지. 정형외과 전문의 중에서 경요추뿐이야. 나머지는 우리는 몰라. 다른 신체부위 몰라. 타박성 몰라. 뇌진탕 몰라. 신경계통 몰라. 그 다음에 아기는 몰라. 어린이도 몰라. 노인도 몰라. 임산부도 몰라. 장애인도 몰라. 보행자도 몰라. 오토바이도 몰라. 버스도 몰라. 비접촉도 몰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뒤에서 들이받은 거 말고 옆으로 들이받은 거 직각.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들이받은 거 이거 몰라. 우린 몰라. 측면도 몰라. 후진도 몰라. 큰 차도 몰라. 몰라. 왜 몰라? 왜 모를까요? 실험 결과가 없어서 그래요. 오로지 외국에서 앞에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쿵 들이받아 보니까 8km 이하로 받으니까 차가 박살나지 않겠죠? 8km 이하니까? 그러면 안 다치더라. 대체로. 불편하더라. 며칠 있으니까 좋아지더라. 누구를 상대로 했더니 젊은 남녀 20명씩, 젊은 남녀 10명씩. 그런 분석 쿵. 근데 세게 일단 아프더라. 근데 보니까 시속 8km 이하고 부딪히는 흔적이 있어도 차가 박살나진 않았다. 시속 8km 이하면 박살나지 않죠. 그래서 건강한 젊은 남녀들이는 안 다치더라. 근데 애기 실험 안 해봤잖아요. 노인 안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 안 해봤잖아요. 버스로 안 해봤잖아요. 오토바이로 안 해봤잖아요. 오히려 뒤에서 들이받는 거 해봤잖아요. 옆으로 들이받는 거 안 해봤잖아요. 오로지 이건 목과 허리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보니까 실험해보니까 안 다치더라. 그래서 너도 안 다치다 된다. 이게 국가수의 마디모래요. 마디모 안 했어요. 마디모 마자 근처도 안 갔어요. 아이고, 이 말 맞자가. 이것에 의해서 경찰관은 국가수에서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목, 허리 말고 다른 데도 진단이 있으면은 그러면 다쳤어. 목, 허리는 안 다쳤어.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다쳤을까요? 할머니가 제일 많이 다치셨겠죠. 이 상황에서는. 할머니가. 아빠는 핸들 딱 잡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버티네. 엄마는 이렇게 했다. 애기들 카시트에 있어. 엄마는 할머니가 제일 많이 다쳤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왜 목, 허리만 진단이 있었느냐. 안 다쳤어야 된다. 목, 허리. 경요추 전문인 국가수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요. 혹시라도 나중에 마디모 아닌 마디모에서 안 다쳤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꼭 가면 어깨도 아프면 어깨도 얘기하세요. 손목도 제가 이거 잡고 있어도 했거든요. 손목도 얘기하세요. 목, 허리는 거의 안 다쳤다고 나와요. 거의.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2015년 10월에 KBS 아침마당에 처음 나갔어요. 그때 처음 방송을 하는데 자 그럼 블랙박스 보면서 얘기할까요? 딱 누르는데 노트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진행자들이요. 그때가 이금희 아나운서 아마 그때 진행했을 때예요.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얼른 생각 안 나네. 지금 아나운서 실장하는
두 분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누가 와서 노트북 좀 고쳐주세요. 노트북을 꺼내 갖고 와서 다시 이제 손 보는 동안 저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노트북 금방 되겠죠? 생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김학도 씨하고 한민관 씨하고 그때 앞에 있었어요. 저는 강의하는 강연하러 나간 거고요. 패널 두 분이 계셨어요. 김학도 씨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그 아줌마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한 20명. 김학도 씨. 자, 저 우리 방청객으로 향해서 서주세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팍 밀었어요. 세게 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턱! 예. 아주 세게 밀면 이렇게 턱! 예. 그때 앞으로 팍 밀려가요. 그러고 그 다음날 변호사님 저 아파요. 그럼 병원 가야 되는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갑자기 이러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깡마른 한민관 씨 나오라 그랬고. 자, 내가 똑같이 밀 겁니다. 자, 앞에 이렇게 밀었죠? 네, 지금 똑같이 밀 겁니다. 김학도 씨는 앞으로 미리가 팍 밀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침마당 2015년 10월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어딘가 축구할 때였어요. 어딘가랑. 예. 한민관 씨 제가 미니까 딱 미니까 안 밀려요. 그게 뭐냐? 뒤에서 누가 미는 걸 알 때는 깡마른 사람도 안 밀립니다. 근데 등치가 아무리 좋아도 뒤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팍 밀면은 앞으로 팍 밀려가요.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뒤에서 들이받을 거 아나요? 알면 안 다쳐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모르면 그냥 그래 뭐 여보 그거 있잖아.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보 그거 있잖아. 하는데 탁 하면 허리 다칠 수 있죠. 안 잡을 때 매달아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런 걸 감안할까요? 이 쉬운 거를 실험 결과, 외국의 실험 결과, 독일, 일본,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 실험한 거. 그건 다 실험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자, 지원자, 젊은 사람들 뒤에서 들이받는 거 실험하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1시간 있다 들이받겠어요? 자, 갑니다. 제가 어떻게 실험인지 모르지만 실험자를 놓고 그 20명, 40명 다 하려고 그러면 1시간씩 하면 며칠 걸릴 거 아니겠어요? 자, 앉으세요. 그 다음 내가 또 엑스레이 찍을 때 자, 손 뒤로 하고요. 내가 숨 참으세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국가수의 바디머 감정 결과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아빠 그리고 두 딸은 목걸이 말고 다른 데도 진단이 있어서 상해 인정. 엄마, 애할머니는 목과 허리뿐이라서 상해 인정 안 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어요. 어떤 소송? 원고는 뒷차 운전자입니다. 피고들은 앞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진자 경미했습니다. 경미에도 치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거는 채무가 없습니다. 저렇게 뒤차 운전자가 소송을 걸었는지 아니면 보험사가 뒤차 운전자 이름으로 걸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보험사가 걸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험사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 걸면은 금감원에 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험사가 뒤차 운전자를 그 이름으로 우리가 소송할게요. 변호사는 우리가 다 선임해 줄게요. 그래서 소송 걸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뒤차 운전자가 소송 걸은 걸로 그렇게 돼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뒤차에 보험사 걸어준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안 다쳤다고 나오니까 다 안 다쳤어야 된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안 다쳤어야 된다. 이거 갖고 다쳤다는 게 말이 되냐. 병원비 달라는 게 말이 되냐. 합의금 달라는 게 말이 되냐.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원고는 뒤차 운전자. 피고들 5명. 자, 사고 났다. 그래서 진단서. 요추 및 골반. 골반이 들어갔네. 이 아빠인가 보다. 그 다음에 경요추. 엄마인가 보네. 외상 스트레스 장애. 애기인가 보네. 또 외상 스트레스 장애. 경요추. 애기인가 보네. 경요추. 할머니인가 보네. 즉 경요추는 인정이 안 된다. 국가수에서는. 국가수는 경요추만 있으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경요추 전문이니까. 그래서 수원 남부경찰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상해 가능성이 낮음 뭐 어쩌고
그래서 소속 경찰관은 마디모 결과에 의해서 셋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둘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한다라는 수사보고 작성했다. 자, 그렇다면 보자. D차 운전자는 줄 게 없다라고 주장한다. 또 피고들은 무슨 소리야? 자, 위자료 줘, 위자료. 위자료 1인당 200만 원씩 줘. 그리고 또 그 엄마에 대해서는 치료비, 내가 낸 치료비도 있대요. 내가 낸 치료비하고 위자료 줘. 그래서 과연 D차 운전자가 주장하는 잘못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 그렇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국가수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위자료는 20만 원을 정한다. 너무 적어요, 위자료가. 그리고 치료비. 치료비는 당연히 다 줘야죠. 내가 낸 치료비. 그래서 요만큼만 줘라. 위자료를 200만 원 청구했는데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이에요. 결국 이 판결은 뭐냐? 위자료 액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국가수 감정서는 법원에 가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직 경찰과 검찰에서만 인정되는 국가수 감정서다. 마디모라는 것은 마씨. 마디모 안 해요.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쳤는데. 그런데 소송 비용 분담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날 선고된 거예요. 주문, 소송 비용을 7분의 1은 원고가, 7분의 6은 피고가, 변호사님, 아니 100대 빵이잖아요. 100대 빵인데 왜 소송 비용이 저희가 6분의 7을 물어야 되죠? 그것은 200만 원 청구했는데 2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위자료가 적습니다. 마디모 해준다 그러면 마디모 한다면서 넌 안 다쳤어야 된다. 그럼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다쳐서 고생했는데 왜 안 다쳤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은 거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가 다른 데서는요. 그래도 한 50만 원 줘요.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 100만 원 또 더 줄 수도 있어요. 항소하세요. 항소해서 위자료가 적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분담 상대는 변호사가 있어요. 아, 이쪽도 변호사 있군요. 그럼 변호사 선임했으면 양쪽 다 변호사 있으면 변호사 비용의 7분의 6, 7분의 1, 그리고 7분의 5를 물어줘야 돼요.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더 주세요. 그리고 소송 비용 분담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정해 주세요. 라고 항소하세요. 문제는 국가수의 감정서가 마디모 안 하고 만들어 놓은 틀에 의해서 딱 보니까 느리네. 세게 들이받지 않았네. 그러면 외국에서 이미 다 옛날에 다 실험해봤어. 안 다쳤대. 외국 사람 등치가 이딴 거라잖아요. 뭐 미 육군 의학연구소 이런 데서 미국 그 군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검사한 거예요. 덜덜덜 가는 그 트럭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건장한 사람들 툭툭 해보니까 안 다친다더라. 뒷좌석에 있던 할머니. 네, 그리고 앞좌석에 타고 있던 엄마. 이렇게는 목, 허리만 경유추 진단만 있어. 여기는 안 다쳤어. 누가? 국가수와 경찰이. 여기는 아이고 다른 데 다쳤다고 그러잖아. 그게 다쳤어.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인 과학수사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로지 목, 허리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참 그렇습니다. 과학수사연구원인데 매우 비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